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얼마 전에 했었던 그 누리호 1단 종합연소 시험 그 지켜보시면서 혹시 이제 궁금해 하셨던 분들이 있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좀 궁금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분수할 때 깔끔하지 않게 엔진 4개가 이렇게 화염을 내뿜는데, 물론 지상 시험이긴 했습니다만 주위로 이렇게 검은 배기가스 같은 거, 불완전 연소한 배기가스 같은 게 뿜어져 나오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뭘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뭐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 한번 드려보려고 그래요. 일단 그 당시 영상 한번 보시죠. 예. 자, 그 다음으로는 영상 하나 더 제가 보여드리겠는데, 이거는 지난번에 요번에 이제 누리호 1단 종합연소 시험에서는 75톤 엔진, 우리가 개발한 75톤 엔진을 4개를 이렇게 붙여서 300톤 추력을 내는 것이었고, 원래 개발했던 75톤 로켓, 그 엔진의 그 로켓 그 자체 이제 발사 시험도 했었거든요. 그 동영상 잠깐 보실게요. 좀 전에 이제 지상 연소 시험에서 보였던 그 이제 불완전 연소된 검은 연기가 여기서 이제 보이거든요. 자, 이제 실제 장면도 보셨고, 이렇게 이제 사진으로 보시면은 75톤을 이제 지상 시험할 때 보시면은 그 엔진 노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연소기에서 화염이 나오죠. 저희가 이제 메인 추력, 주 추력이죠. 로켓을 하늘로 밀어 올리는. 그 옆에 보시면 이제 약간 비스듬히 누운 연통 같은 것에서 검은 연기가 나오는 게 이제 보이실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의 주제죠. 이게 과연 무엇인가?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우주 발사체가 하늘 올라갈 때 옆으로 삐져나와서 시커멓게 불안전 연소처럼 보이고, 또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좀 불안한 느낌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모든 액체 연료 로켓에서는 이 부분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여기까지는 봤고, 이게 뭔지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 누리호 엔진 구성이 어떻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누리호 이게 이제 1단, 2단, 3단 이제 다 아시겠지만 1단에는 이 75톤 엔진 4개를 이제 묶은 것이고, 2단 로켓은 75톤 엔진 1개. 예. 그리고 이제 3단에서는 역시 액체 로켓인데 7톤, 제일 작은 거죠. 그리고 그 꼭대기에는 인공위성이 실리게 되는데,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 명칭이 이 로켓의 사실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피를 봤을 때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연료 탱크입니다. 연료 탱크고, 이 엔진이라는 것은 요 끄트머리에 보이는 노즐이죠. 예, 그게 엔진입니다. 자, 그럼 이게 왜 이렇게 연료통이 크냐? 차로 봤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자동차의 대부분을 90% 이상을 연료 탱크고, 그리고 엔진은 그 나머지 일부분을 차지한다는 이야기니까, 이게 왜 그런고 하니 이제 대기권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출력이 필요한 것이고, 또 공기가 희박한 우주 공간에서 추력을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우주 공기가 없는 우주 공간에서 연소를 하기 위해서는, 연료를 연소하기 위해서는 산소를, 대기 속에 산소를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공기가 없어, 산소가 없으니까 대기 중에. 그래서 산소를 직접 싣고 올라가는 겁니다. 액체 산소의 형태로. 자, 그래서 뭐 대부분이 누리호 발사체 대부분의 공간을 연료, 즉 산소와 등유, 등유가 썬다. 이걸 일단 알고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 이 사진에, 이게 이제 항공우주연구원 화면을 제가 캡처한 것인데요. 연소 압력을 100바, 뭐 60에서 100바 정도로 올린다고 그래요. 저 이제 해수면에서의 그 대기 압력이 1바거든요. 예, 그래서 60에서 100바로 올린다는 것은 그 위에 연료 탱크에 실려 있는 연료와 산소가, 액체 산소가 그냥 수로 흘러내리는 게 아니고, 그 과정에서 이 압력을 높이는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우리 자동차의 터보 엔진, 뭐 디젤 엔진에 터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예, 고압 연료를 분사하죠. 예, 이제 가솔린 차량의 터보 엔진 같은 경우는 엔진의 배기가스 출력을 이용해서 터빈을 돌려서 산소의 압력을 높여서 산소를 더 강하게 밀어넣어주죠.
사실 거기에 비하면은 이 우주 누리호에 쓰이는 이 압력의 그 정가 수치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하여튼 이걸 10배 이상, 최소한 10배 이상 압력을 올린 다음에 산소와 액체 산소와 연료를 등유를 섞어주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폭발력을 이용해서 밀고 올라가는 것이죠.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가운데 메인으로 보이는 게 이제 밸브죠. 저기 연소 챔버라고 하는 것이죠. 예, 불이 붙어서 밀어내는 것이고, 그 왼쪽 위에 제가 이제 빨갛게 사각형으로 표시한 것이 터보 펌프의 핵심인 터빈입니다. 예, 이 터빈을 돌려서 이 터빈을 돌리는 거죠. 터빈은 날개가 들어있는 우리말로 하면 수차 같은 거죠. 예, 물레방아 같은 겁니다. 그걸 돌려서 그 축에 연결된 연료 펌프와 산소 펌프를 돌리게 되고, 그 펌프가 돌면서 그 속을 지나가는 산소와 연료의 압력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 추진 동력이 이 터빈에서 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뭐 터빈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좀 전에도 그 물레방아 말씀드렸지만 여러 군데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흐르는 것이죠. 유체라고 하죠. 공학에서는. 유체에 물도 유체가 될 수 있고 가스도 유체가 될 수 있습니다. 전기기관도 어떻게 보면 유체를 이용하는 것이죠. 고압의 전기죠. 그 화력발전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석탄을 태워서 물을 데핀 다음에 수증기가 고압의 수증기가 형성되면 그 고압의 수증기로 터빈을 돌리죠. 제트 엔진 같은 경우는 압축된 산소하고 압축된 그 대기 산소죠. 뭐 산소하고 연료하고 섞으면서 폭발시키는 것이죠. 그러면서 터빈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터빈입니다. 예. 수력 발전소에서는 물로 이 터빈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돌아가는 터빈에 축으로 연결해서 어떤 데서는 뭐 바람개비를 돌리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 발전기를 돌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쓰는 것이죠. 어떤 데는 프로펠러를 돌리기도 하고. 그래서 로켓 엔진의 터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돌려서 축을 연결해서 그 축이 돌면서 펌프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료를 압축시키고 산소를 압축시키고, 그래서 그 발사관에서 연소 체인버라는 곳에서 둘을 섞어서 불을 붙여서 추력을 생산해내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터빈을 돌리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 터빈을 돌리는 에너지가 어디서 오느냐? 로켓 엔진 같은 경우에는 누리호의 경우죠. 예.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면 다른 뭐 액체 연료 로켓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 연료 탱크에 등유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등유를 조금 꺼내 쓰는 겁니다. 예. 그 등유를 꺼내서 불을 붙여서 거기서 가스를 발생시킵니다. 높은 압력의 가스, 뭐 폭발하는 거잖아요. 예. 폭발시키면 그 폭발의 힘으로, 유체죠. 폭발된 기체, 그 힘으로 터빈을 돌리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터빈이 회전력을 발생시키고, 그 회전축에 연결되어 있는 연료 펌프와 산소 펌프가 각각 연료와 액체 산소를 압축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압축된 각각이 만나서 이제 연소가 되면서 추력이 이제 생성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게 약간 그래서 여기에 터빈을 돌리기 위해서 제가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등유를 태워서 일단 터빈을 돌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터빈을 돌리는 연료를 이제 등유를 태울 때 터빈이 과열되지 않게 이제 일부러 그 등유를 과농 상태로 보낸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일부는 연소가 안 되는 걸 전제로 해서 넣는 거죠. 예. 그래서 일부는 액체 상태로 있는 겁니다. 일부는 타고. 그렇게 해서 터빈 온도가 일정 온도 이상으로 과열되지 않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게 아까 보이시는 연통 같은 걸 통해서 옆으로 삐져나오고 이제 바깥으로 배출되는 거죠. 예. 할 일은 다 한 이제 배기가스입니다. 요즘으로 치자면 배기가스 규제에는 엄청나게 안 좋은 것이겠죠. 예. 일부러 불완전 연소를 초래한 것이니까요. 터빈이 과열되지 않게. 예. 그게 우리가 눈에 보여서 우리가 앞서 봤던 그 동영상에 보이는 옆으로 삐져나오는 시커먼 연기, 그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이제 항우연에서 만든 동영상인데, 여기에 보이는 뭐 여러 가지 그 기기들의 목적은 터빈에 등유를 일부 공급하고 또
터빈에 공급할 강력한 그 가스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폭발시켜야 되겠죠. 등유를. 그래서 가스를 발생시켜서 그 터빈을 공급하는 그런 이제 일련의 작동 과정에 필요한 그런 이제 부품들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사실 모든 로켓 엔진의 시조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영국 런던으로 쏘았던 그 V2 로켓 거기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 이제 독일이 패망 후에 이제 여러 나라에서 그 기술을 가져갔죠. 그래서 이제 현대 로켓 기술이 이제 근간이 된 것인데, 이 모식도 이 단순한 다이어그램을 보시면은 이제 쉽게 설명드립니다. 터빈이 돌려야 되는데, 산소 같은 경우는 액체산소 같은 경우는 이제 터빈에 의해서 동력을 전달받은 펌프가 바로 이제 압력을 높이는 작동을 하죠. 펌프가 돌면서. 그런데 이제 연료 같은 경우는 그 펌프에 들어가서 압력이 높아지기 전에 여기 보시면은 빨간 선인데 연료 노즐이죠. 연료가 이제 폭발하는 거 뿜어내는 그 노즐을 한 바퀴 돌고 가요. 그 다음에 이제 연료 펌프로 가서 이게 압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신기하더라고요. 우리 누리호의 엔진도 보면은 이렇게 여러 단계, 내부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바깥쪽으로는 큰 테두리가 하나가 보여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액체 상태인 등유가 그 노즐, 여기는 온도가 급격히 높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지나치게 고온이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식히는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한 바퀴 지나가면서 계속 돌 거 아닙니까? 분사되는 동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유체를 이용해서 하는 냉각 시스템입니다. 자동차의 라디에이터처럼 쓰는 것이죠. 그와 또 동시에 등유의 온도를 높여서 연소가 연소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산소가 섞였을 때 이렇게 하는 두 가지 작용을 동시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한 가지 더 최근의 동향을 덧붙여보자면은 이 사진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게 기존의 이제 기계식 로켓 엔진의 연료 펌프입니다. 수많은 배관들이 보이죠. 복잡하고. 이 기계식입니다. 요즘 이제 디젤 엔진들 많이 쓰는데 승용차에 그 디젤 엔진들도 이제는 좀 더 전자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로켓 엔진에 들어가는 이 연료 펌프 시스템은 뭐 용량이 차이도 있고 다른 기술적인 문제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기술적으로는 좀 뒤처졌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누리호 일단 종합연소 시험에서도 기술적으로 크게 이제 우리가 극복했었어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4개의 연소 그 엔진에서 동일한 출력을 나오게 하는 게 힘들었다고 하거든요. 그것은 즉 여기에 들어가는 그 터보 펌프가 똑같이 작동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상황에 맞춰서. 근데 이게 전부 다 기계식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거의 이제 아트, 예술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맞춰야 돼. 기계적으로 다 맞춰야 되니까 그 상황을. 그래서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거를 기계식으로 맞췄어야 되니까. 그걸 기계식으로 문제가 생기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기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 나오는 거 보면 오른쪽의 사진은 뉴질랜드에 있는 아마 발사체 개발 업체인 것 같아요. 오른쪽 뭐 상당히 간단해 보이죠. 이거는 전기식 모터로 연료 펌프를 작동시키는 겁니다. 지금은 등유를 태워서 거기 나오는 가스, 화력 발전소처럼 그 가스로 터빈을 돌려서 연료 압력을 맞추는 거거든요. 높이면서. 근데 오른쪽 거는 아주 간단하게 최신 전기로 작동하는 펌프를 작동하는 겁니다. 모터로 작동하는 펌프를 장착한 것입니다. 그 동력은 케로신, 즉 등유를 태우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간단하죠. 보시는 것처럼 아주 심플합니다. 물론 용량은 오른쪽에 그 뉴질랜드에서 개발한 그 엔진의 용량 아직 훨씬 작습니다. 왼쪽 것보다는. 그렇지만 이게 이제 미래로 가는 방향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동력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간단한 구조로 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배터리의 발전이라고 합니다. 고출력을 내는 배터리가 예전에는 어려웠는데 소형화시키기가 지금은 소형화도 됐고 고출력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구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엔진 부품을 3D 프린팅 기법으로 만든다고 해요. 네. 우리도 이미 이제 누리호 작업하면서 엔진 노즐 같은 부분에 연료를 균일하게 분사하기 위해서 3D 프린팅 기술을 일부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뭐 주물이나 기계적인 방법으로는 생산할 수 없는 복잡한 형상을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뉴질랜드 업체 같은 경우에는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며칠 만에 엔진을 하나씩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장 큰 거는 이제 모터로 구동하는 펌프를 그리고 배터리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아마 지금은 저희가 이제 초기 단계의 개발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기계식으로 쓰고 있지만 향후 이제 우주 산업이 본격화된다고 하면은 뭐 세계 여러 나라, 우리나라도 포함이겠죠. 이렇게 이제 대량 생산 체제로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물론 가격이 다운되겠죠. 그러니까 대량 생산 체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오른쪽 사진처럼 이런 방식적으로 당연히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누리호 종합연소시험 일단 종합연소시험 시 보였던 화염 옆에 그 찝찝했던 검은 연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